이게 지금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고물가 인건비 상승 주요인.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보다 2.9% 증가한 1만 300건, 2년 연속 1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부채 1억엔 9억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대산이 76.6%였다. 인력난이 심화하고 고물가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한 중소 영세기업 중심으로 도산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1억 원 이상의 대형 도산은 적어도 부채 총액은 전년보다 32.1% 감소한 1조 5,920억 엔이었다라고. 업종별로는 요식과 오락, 서비스 사업이 4.5% 증가한 3,478건, 건설업이 4.7% 증가한 2,014건, 제조업이 3.9% 증가한 1,186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식이라든지 오락 서비스 산업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원인별로는 인력 부족이 36.0% 증가한 390건, 인건비 상승이 152건, 구인난이 135건. 인력 부족은 서비스업에서나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서비스. 그래서 그 원자재라든지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고물가에 따른 도산 9.3% 증가한 764건의 도산.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이번에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최근 경제본의 중상층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격차 사회 현상이 뚜렷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양극화된다는 거, 수출은 그냥 놔두고 내부안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 증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커졌다. 일본 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1990년 505만 엔에서 2019년 375만 엔 크게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다수의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수출은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 자동차 품목으로 굉장히 많죠. 일본은. 어떤 수출이 잘 되는데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임금 격차 확대로 이루어졌다. 비정규직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내부 안에서 자기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는 되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3분 안에 끊으려 했더니 좀 어렵군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고령화로 재정 규조가 일본도 이렇게 취약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의 비정규직 증가는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전체 비정규직은 이렇게 2024년도 자료인데 2,123만 명으로 2013년보다 218만 명이 증가했다. 65세 넘어서 일하는 노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경제가 비정규직이면 일단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겠죠. 일본 가구의 소득이 상당히 뒷받침이 안 되고 수출만 잘 되나 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소득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개인 사업자, 법인들이 굉장히 지금 파산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어떤 유통업체, 물류업체가 들어오면 더욱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싼 중국 상품들이 내부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파산을 예상합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자본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면 일본 내에도 역시 중국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부동산 및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등 관광지 콘도 주택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수익 창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한 투자다. 이게 일본은 중국 자본에 의한 일본의 기업 인수합병, 첨단 기술 관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본 내 중국인 거주자는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서 2023년 기준 82만 2천 명. 그래서 투자뿐만 이주 수요도 반영한다라는 것을 중국은 외국에 자기 국민들이 나가더라도 이중 국적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기 국민들이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중 국적 우리나라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기네 국민이다. 무슨 니네나 국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중국에 입국을 거절한다든지 중국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말 안 듣는 중국에 못 들어오거나 이게 좀 이게 어려움을 겪죠. 가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자본은 일본 경제의 특정 부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경제적 기회와 잠재력 안보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뿐만 일본 땅까지 선포는 차이나머니 이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도쿄, 홋카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등 이렇게 구마모토시, 영천, 후쿠오카의 국정공원 토지 모두 중국 자본에 사들었다. 도쿄로 몰려드는 중국 상류 중에 속사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년 만에 이게 좀 네네 이게 구글 자료인데 네네 도쿄 고토구의 고층 아파트 중국어 대학 이렇게 해서 파이낸스 타임즈가 전한 풍경인데 분명한 변화가 중국 본토의 산물 터전을 옮겨온 이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2022년 말에서 6만 명이 더 증가한 숫자가 이렇게 체류가 중국인이 일본에 하고 있다. 중장기 체류자 2024년 말에는 이것이 다시 보면 5만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5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불과 짧은 시간 내에 2026년 일본과 중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도쿄로 갈아타자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주택 구매 관련 규제가 적고 임대 시장도 안정 여러 차례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중국인 투자자도 늘고 있다. 그래서 도쿄도 수직 한 아파트를 65만 달러에 약 9억 원에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게 한산의 구임성무역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이게 장사가 아니라 거주를 하고 있다. 네. 중국인들의 유입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도쿄 칸데이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도쿄 칸데이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70제곱미터 아파트 희망 매도 가격은 9억 9천만 원으로.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떠났을 때가 문제죠. 떠났을 때 부동산이 급등나가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2026년까지 100만 정도 들어오고 짧은 시간 내에 불과 20만이 들어오는 건데요. 되게 빠르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홋카이도 후라나 주각도 급등세를 보이는데 후라노시 키타노 미네처 주거용 택지 가격이 2023년 27.9% 올라 일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별장 수요 중국인 부유층의 매입 때문인데 그래서 니세코에 이어서 후라노도 중국과 해외 자본이 휴양시설을 사들인 대표적인 지역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도 2020년 도쿄에 장기 체류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국 자본은 해외 자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친지들을 동원해 소액으로 쪼개 송금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다. 일본은 페이고 컴퍼니를 이용해서 무역거래 과정은 자금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거대한 지하 공망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은 2024년 기준으로 377만 명, 전체 인구 3% 후반대, 중국인이 87만 명인데 최근에서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외국인의 23%를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라고. 근데 신기한 게 일본, 중국은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에도 집중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까지 차지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도 일본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건가요? 이들 쪽에 범죄 조직이 만약에 있다면 카르텔이 형성되는 건 아닌가. 이게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한데요.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일본 내 2026년이면 일본 내 중국인 거주가 중국인 거주자가 100만 명 이상을 넘을 거로 이게 발음 좀 안 됐네. 100만 명 넘어서 예상됐는데요. 거주자에서 이게 보면 이렇게 한 짧은 시간 내에 20만 명이 증가를 해버렸네요. 희한하게. 네네. 일본의 중국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는 개인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도 중국보다 10% 20%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상속 증여서 없어서 자산 이전이 잘 없고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중국에는 일본 부동산 매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중국의 일본 내 중국 국적자들은 주로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도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치단체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케부, 쿠로, 다카다, 노바바, 오쿠보, 도쿄 이상구 내에서 지역들은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 지방보다는 도시에 집단.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국인 도쿄를 비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어쨌든 범죄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카르텔을 해야든지 그 자금이 검은 자금이 들어와서 내부안에서 은밀히 이렇게 국내 야쿠자라든지 법인 이게 확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합 세력이 된다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도쿄 중심부의 고급 그렇죠 어떤 나라도 다른 외국인들이 범죄를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해외 가서도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도쿄 중심부 고급 아파트 단지 미나토하고 지오다, 주오고 등의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